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어드릴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예, 여러분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 오늘도 장교 부사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열기는 매우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특히 우리 사관생도 여러분들, 육군, 해군, 공군, 국군 간호사관생도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오마이장쌤은 응원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해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에 대해서 오마이장쌤이 특히 다른 타 사관학교와 달리 학교 생활 분야, 그죠? 학교 생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지원 동기서 작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해군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이 장문, 즉 이 글을 써서 제출하는 내용이 타 사관학교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그 학교 생활 분야 요 지원 동기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소개서도 해군사관학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을 다 채우는 거.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은 특히 해군사관학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많은 방대한 양의 내용을 어떻게 다 채울 것이냐. 그것도 면접관의 수준에 맞게끔 그 높이 있는 수준 높은 장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가 많이 필요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 국영수, 체육 과목도 없어지고 미술, 예체능 과목도 하지 않고 고등학교 내내 학생들 국영수만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마이짱쌤이 우리 사관생도들을 위해서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서 작성 첨삭 수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교 생활 분야 내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학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 첫 번째 질문 하나 나왔죠. 끊어주고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술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나왔죠. 구체적 사례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기술하라. 다음 이와 더불어 학업 이외의 활동인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비교과 탐구 활동 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세 번째 질문. 이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 기술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자, 총 네 가지 질문이 이 안에 아주 그냥 은근슬쩍 들어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하나의 과정의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면접관들과 심사관들은 여기 이 항목별로 다 그것이 이 구색에 맞춰서 항목별로 다 작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줘야 될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 단 학업 이외의 활동의 경우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학생부 미기재 또는 검정고시,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수상기록 등을 제출해야 된다. 자, 엊그제도 선생님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학생들 사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서를 한 몇 분 써드렸는데요. 이 첨삭을 하면서 작성을 하면서 같이 느낀 점은 뭐냐? 이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업 과정, 고등학교 1, 2, 3 과정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또한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자격과 면허를 많이 취득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검정고시나 이런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마이장쌤에게 문의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공부에 관련된 사항이죠. 학업이니 학교 공부. 그렇죠. 이 부분은 일단은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죠.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단 말이야. 쉽지가 않아.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난관이라고 하는데요.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 공부가 어렵거나 문제가 어렵거나 또는 어떤 가정 형편이 변변치 않아.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기 어려웠었다든지 아니면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든지. 재수생들 은근히 많아요. 작년에 선생님 재수생들 여러 명 합격시켰는데 사관학교를 위해서 재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관, 재수를 하는 경험이라든지 성적이 향상이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해서 힘들었었다는 거. 하지만 이런 난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뚫어야 된다. 난관을 뚫어. 난관을 뚫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일어섰다는 거. 일어섰다는 내용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안에 학교 생활 분야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쭉 공부 잘했어요. 이것도 좋지. 처음부터 잘하면 좋은 거야. 걔는 진짜 머리를 타고난 얘기. 공부 쪽으로는 그죠? 재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인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적이 예를 들어서 국, 영수 세 과목이 있는데 아마 예를 들어 한 과목이 5등급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해서 성적을 걔를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과목을 1등급으로 땡겨 올렸어. 이런 과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냥 처음부터 잘했어요 하는 인원보다 이런 인원들이 점수를 더 잘 받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같은 현상이라도 이렇게 조금 미화해서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걸 오마이 장쌤이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느낀 점이 들어가요. 느낀 점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여기 느낀 점 두 번째 있잖아요.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자, 그러면 느낀 점은 뭐가 있었나? 결론적으로는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뭐가 생겼다는 거야?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지. 자신감.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학업으로 자신감을 찾았다. 난 반드시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느꼈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느낀 점, 배운 점은 뭐가 있어요? 배운 점. 물론 이런 것도 배웠지만 어떻게 나만의 공부법을 알게 되었다. 이리고 자기만의 공부법도 소개를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글씨가 천자까지 써야 돼. 천자.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천자면은 써보세요. 200자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지. 선생님 어떻게 귀신같이 이렇게 잘하세요? 오마이 장쌤은 단연간 사관학교 인원들, 장교 부사관, 준사관 인원들에 대해서 이런 자기소개서나 지원동기서 작성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고 써보라면 200자도 못 써요. 그리고 나만 뻥뻥하게 쳐다보고 있지. 그럼 이런 걸 선생님이 이제 지도해 드리면서 무슨 문장을 쓰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만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나만의 공부법, 6대4로서 예습을 강화했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좋잖아요. 쓸 거 많아요. 예를 들어 스터디 그룹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든지, 나만의 공부법이지.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이제 결론적으로 뭘로 가야 돼? 느낀 점에 이제 맨 최정점을 찍어야지. 느낀 점에 최정점을 찍어야지. 뭘로 가야 돼? 생도와 장차 사관 생도와 장교로서의 뭘 느꼈다? 로서의 어떤 강인한 마음가짐을 갖는데 큰 뭐가 됐다?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제대로 된 지원 동기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표현하기가 힘든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직접 써보세요. 무슨 말을, 그리고를 넣어야 되나, 하지마를 넣어야 되나, 고2라고 해야 되나, 고3 때라 해야 되나, 이게 전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 장쌤에게 지금도 아주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시고 직접 찾아와서 첨삭 받으시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군대 용어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 여기 좀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나 재수했다든지 성적 향상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한 과목만 힘들었다거나 여러분 많잖아요. 많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검정고시 준비하셨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그런 사례 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비교과 탐구활동. 이거에서 배우고 느낀 점 얻은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봉사활동. 우리 군에서는요, 선발 과정에서 봉사활동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인생을 살면서 보람이 있었던 봉사활동은 뭔가요? 아주 고정 질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정말 자기소개서 쓸 때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 비교과 탐구.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뭐 쓸 거 많잖아. 꼭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뚝방에 그 쓰레기 치우고 학교에 교내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게 봉사활동으로서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백날 써봤자 점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뭘 써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는 쓰지 말라는데 왜 뭐 할 게 없어? 해외 봉사 같은 거, 해외 또는 국내 봉사들, 국내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활동 그 우리가 했던 거 기록지 아니면 점 시간 그런 거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진행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그때 그 기록 띄어서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해? 안 되는 게 어딨어? 사관학교 그냥 들어갑니까 여러분? 50대 1, 70대 1을 뚫고 그냥 들어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은 해야지. 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선생님 화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화가 왜 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정색을 좀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제출하면 되지요. 가서 이제 느낀 거 많잖아요.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 도시락 봉사라든지 연탄 봉사. 그 다음에 그분들 또 우리 노인복지센터, 그죠? 노인센터에서 우리가 말벗 대어드리기, 청소, 식사 도우미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모 없는 아이 보육시설, 이런 데서 여러분 봉사한 거 있잖아요. 한두 번 안 했습니까? 했죠. 엄마 손 잡고 따라가서는 한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 갖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말 잘 써야지 내용을. 그거 쓰는 거 누가 가르쳐줘? 오마이장 쌤이 수업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두 번째 줄, 첫 번째는 봉사활동 중요하고요. 두 번째 동아리 들어갑니다. 동아리는 여러분 여기서 직책을 좀 맡은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리더십을 보는 거지. 리더십. 그죠? 리더십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아리가 또 예를 들어서 운동 동아리라든지 무슨 뭐 그런 예체능 동아리라든지 이럴 때 보면 교내외 우리가 교내외 뭐야? 경연대회에도 출전하잖아요. 선생님 갔는데 본선도 못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누가 여러분 보고 전국대회 1등 하라고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뭐 얼마나 성과가 나겠어요. 본선만 진출해도 그것도 훌륭한 거지. 이런 연습 과정 이런 것들이 꼭 포함이 돼 있어야죠. 여기서 이제 내가 느끼는 바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탁 뭘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 과정이 있었고 내가 리더십으로 진행을 했는데 경연대회 나가서 본선까지 나갔다. 그래서 이 연습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느낀 점이 나오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돼. 단계적으로. 아시겠죠? 글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토론 동아리 많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토론 동아리, 선생님 무조건 태권도 동아리였죠. 그냥 막 태권도 동아리, 바둑, 서예, 그렇죠. 웅변 동아리, 선생님 웅변 동아리에서 아주 날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보 탐구, 인터넷이나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갖다 탐구해서 찾아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노력, 방과는 뭐니? 불지르면 안 되는데 방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노력했던 거. 이건 뭐예요, 선생님? 자, 이런 연습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 학교 그 수업 시간에 진행만 되는 걸로 됩니까? 경연대회 나가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방과 후에 노력도 하고 휴일날 나와서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가 중요하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뭘로? 리더십으로. 누구의 리더십으로? 내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지. 부원이었어도 내가 리더십을 이끌어서 애들을 같이 으쌰 합심하고 단결시켰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나와주면 또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한 번씩 나와주면 아주 향기가 진하게 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갈등 요소라면 갈등 요소. 애들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겨. 이런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서서 화해하고 해결했다 이 말이야. 이게 언뜻 한 줄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지 이걸 보면서 아, 얘가 정말 리더십이 있구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화해도 시키고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경청도 하고, 그죠? 그 경청을 통해서 단결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단계별로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소통과 화합과 단결과 이런 것의 중요성을 내가 어떤 게 느낀 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쭉 빠져나가줘야 돼. 글이 이렇게 쓰기가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원 동기서 물론 해군사관학교로만 설명했지만 육해공군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느낀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지원 동기서나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어떤 무슨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맨날 국가관이 어쩌니 안보관이 어쩌니 세계 평화에 기여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뜬구름이라고 하죠. 뜬구름. 무슨 지금 사단장입니까? 군단장입니까? 군사령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알맹이가 선생님이 가르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뜬구름 잡듯이 그냥 군인 정신이었더니 사명감이었더니, 아니 인재생도 되는 애들인데, 인재생도 되는 학생들, 고3 학생들인데 이 인원들이 이런 내용을 그냥 구체적인 사례 없이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면접관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아유, 지가 사단장인 줄 아네. 어디서 인터넷 보고 아주 글 썼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즉 이런 사례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눈에 보이듯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써야 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지. 아니 어디서 우리가 김치찌개를 하나 시켜보는데 먹었는데 맛이 닝닝해. 기름지고 닝닝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손님들의 그런 그 피드백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아유, 그냥 너도 똑같구나. MSG 그냥 쳐갖고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오마이 장쌤이 3부작에 걸쳐서 지원 동기서, 이거 자기소개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눈에 보이듯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드라마 보듯이 면접관의 눈앞에 보여야 돼. 흐름들이 쭉 내가 뭘 하고 얘기하고 내가 무슨 경험을 했고 내가 뭘 강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눈앞에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야 이럴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굿 이렇게 받는 거라고. 맨날 국가관이었죠. 이제 고3 학생이 인제 소위도 안 된 아이 생도 뽑는데 안보관이었더니 세계 평화가 어떠니 그냥 사명감, 군인정신, 애국심 맨날 10년 전, 20년 전 얘기는 하고 앉아있으면 그런 걸 써놓고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야. 사례도 여러분 쓰면 맨날 이순신 장군 얘기만 해. 이순신 얘기하고 맨날 누굽니까? 인천 상륙작전 얘기하고 아니에요.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얘기하고. 이런 거 이제 쓰지 마세요. 이건 10년, 20년째 굵어 먹어. 이거 다 옛날 지난 거, 옛날 사례 이거 쓰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자, 국군 간호 사관 어디 있어? 국군 간호 사관, 그죠? 사관학교 학생들 쓸 거 많잖아요. 요번에 뭐 있었어? 그 졸업생들 소위로 인관한 그 졸업생들 간호장교도 다 어디 갔었어? 코로나 바이러스 잡으러 내려갔었잖아요. 이런 걸 좋은 사례지. 이런 사례를 쓰라고. 이런 사례. 가까운 거, 최근에 있었던 거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국군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많아요. 의료봉사도 있고 하는 거 많아요. 이런 내용을 쓰라고.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뭐 있어? 회사 옛날에 이수신 장군 왜 써? 이제 그만 써. 이수신 장군 피곤해요. 이제 임전무태 하기로 힘들어 죽겠어. 이수신 장군도 이제
쉬셔야지. 누구 써야 돼? 제2연평해전 있지 않습니까? 제2연평해전. 그죠? 이런 거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가 윤영하 소령, 그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써도 괜찮아요. 장교가 부사관 쓰면 되겠습니까? 격에 안 맞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호국선열 분들인데 김상국 상사 쓰세요. 김상국 상사 끝까지 그 조종관을 놓지 않고 배가 침몰하는 그 와중에도 적과 교전을 벌였던 김상국 상사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런 사례를 쓰라고 2002년 거 이거 우리가 터키와 3, 4위전 할 때 월드컵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사 내용도 또 있고 해병대도 또 있고 그잖아요. 해병대 같은 거 뭐 있어? 우리가 K9 자주포로 그죠? 연평도 포격대 그죠? 포격대 그 K9 자주포에 막 불이 붙었는데도 뛰어 올라와서 그 고정폭 우리 이미 타겟 잡아놓은데 막 사격하는 거 보세요. 이런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의 사례다. 이렇게 사례를 사용하셔야지. 완전 20년, 30년, 뭐 반세기가 지난 얘기 막 수백 년 전 거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오마이장 쌤이 기원동기서 작성 잘하는 법 완결편으로 3편을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마이장쌤과 함께 오마이장쌤의 지원동기서 자기소개서 다 면접까지 다 여러분 이끌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